싸대기 소리가 좁은 복도를 타고 울렸다. 602호 문이 벌컥 열린 건 2초 전이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건 흐트러진 침대 시트와 바닥에 널브러진 남자 와이셔츠. 그리고 그 앞에서 뺨을 부여잡은 채 얼어붙은 여자. 어머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28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급하게 가디건을 여미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문 앞에 선 사람은 예상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50 중반의 단정한 여자. 검은색 트렌치 코트에 가죽 핸드백을 든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다. 흐트러진 머리칼 하나 없이 마치 예정된 약속 장소에 도착한 사람처럼 침착했다. 민수야. 그녀가 부른 건 침대 모서리에 앉아있던 남자였다. 30대 초반, 벨트도 풀지 못한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앉아. 단 한마디.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구겨진 베개를 한번 내려다보고 협탁 위에 놓인 두 사람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리고 여자에게 다가갔다. 이름이 최지은이요. 나이는 28이요. 직업은 카페에서 일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 지은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저 이게 무슨 300? 예? 300만 원. 세어보지 않아도 돼. 다 들어있어.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는 봉투를 침대 위에 던지듯 놓았다. 오늘부터 내 아들 전화번호 지워. 문자도 차단하고 SNS도 다 끊어. 그리고 그녀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부드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손에 실린 힘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다 우리 집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지은은 그 순간 이 여자가 누구보다 무섭다는 걸 직감했다. 분노도 없고 눈물도 없고 소리도 지르지 않는 사람. 다만 차갑게 계산하고 정리하는 사람. 모텔 주차장 10분 후. 민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운전석의 어머니는 시동도 걸지 않은 채 핸들을 쥐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한 번뿐이었어. 진짜 실수고. 입 닥쳐. 네가 몇 번 만났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나한텐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는 룸미러로 모텔 입구를 확인했다. 지은이 비틀거리며 나오는 게 보였다. 손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저 여자 받긴 받았네. 엄마, 그 돈.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민수가 말을 자르려던 순간 어머니가 먼저 그 말을 뱉었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넌 늘 그렇게 살았잖아. 네 인생에 책임진 적 한 번도 없어. 학교 때도 회사 들어갈 때도 결혼할 때도 다 내가 정리해줬지. 이번에도 엄마가 정리해줄게.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시동을 걸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근데 엄마 은지는 은지한텐 말 안 하는 거지. 은지? 어머니가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다. 걱정 마. 은지한텐 내가 알아서 할게.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조수석 거울에 비친 어머니의 표정은 전혀 알아서 해주는 얼굴이 아니었다. 아는지의 집 같은 날 오후 5시. 여보세요? 은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전화를 받았다. 핸즈프리로 전환하고 수세미지를 이어갔다. 은지야,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 오늘 저녁 늦는데. 야근이래.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은지야.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낮아졌다. 너 요즘 민수랑 어때? 예? 어떻다니요? 아니, 그냥 사이가 좀 안 좋아 보여서. 은지는 손을 멈췄다. 아니요, 괜찮은데요. 왜 그러세요? 엄마 눈엔 다 보여. 민수 요즘 표정 안 좋고 너도 말수 줄었잖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지야, 혹시 민수가 밖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은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애가 늦게 들어오길래. 혹시 걔한테 뭐 들은 거 있어? 아니요. 전혀요. 그럼 됐어. 괜한 걱정했나 보네.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싱크대에 손을 짚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수돗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잠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왜 갑자기 저런 질문을?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 씨? 민수가 퇴근복 차림으로 들어섰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이었다. 야근한다며? 취소됐어. 그냥 일찍 왔어. 민수는 은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구두를 벗고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은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시어머니의 전화, 민수의 표정, 그리고 이 집안을 감도는 묘한 긴장감.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시어머니 전화. 그 위로 민수 이름이 3번 찍혀 있었다. 전화를 3번이나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았네. 은지는 천천히 방문 쪽으로 걸어갔다. 노크를 하려던 순간 방 안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은지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은지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무릎 위에 2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10분 후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은지야, 저녁 뭐 먹을까? 은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응?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차릴게요. 은지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박영숙, 62세. 2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 교회 권사이자 동네에서 소문난 자상한 시어머니.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건 아들이 아니라 아들 명의로 된 재산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다. 민수는 밥을 먹지 않고 커피만 마셨다. 민수 씨, 요즘 밥도 안 드시네요. 응.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보시는 게. 괜찮아.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은지는 식탁을 정리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은지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에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다. 은지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은지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민수 아직 안 나갔어. 지금 준비 중이세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민수방 쪽을 힐끗 보더니 은지에게 속삭였다. 은지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할까? 예? 카페로 가자. 민수 나가면. 무슨 얘긴데요? 시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은지는 왜인지 소름이 돋았다.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순간 은지는 깨달았다.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다. 오전 10시 30분 카페. 아메리카노 2잔이요. 시어머니는 주문을 마치고 은지 맞은편에 앉았다. 카페는 한산했다. 평일 오전 주부들조차 장을 보러 나가기 전 시간대. 은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려고. 은지야. 시어머니가 은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너 민수랑 결혼한 지 몇 년이야? 5년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시집살이 쉽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어머니께서 잘해주셔서.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 민수 사랑해? 예? 사랑하냐고. 은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확실하네. 어머니. 은지야, 엄마가 볼 땐 너희 둘 안 맞아. 은지의 눈이 흔들렸다. 민수는 원래 소심한 애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너도 비슷하잖아. 둘 다 끌고 나갈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시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려고. 도와주신다니요? 이혼해. 은지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이혼하라고. 깔끔하게.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위자료 조건 다 적혀 있어. 나쁘지 않을 거야. 집은 민수가 갖고 너한텐 현금으로 5천 줄게. 5천만 원이요? 응. 은지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거 없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다. 그냥 네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집안이 복잡해져.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민수 씨는 이 얘기 알고 계세요? 당연하지. 민수도 동의했어. 거짓말이시죠? 직접 물어볼래?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은지 옆에 있어. 이혼 얘기했는데 네가 동의했다고 하니까 안 믿네. 잠시 침묵. 은지야, 미안해.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은지 쪽으로 밀었다. 생각할 시간 줄게. 일주일. 그때까지 도장 찍어.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값을 카운터에 내고 나가려던 순간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를 돌아봤다. 은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섰다. 은지의 집 같은 날 오후 3시. 은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혼. 결혼 5년 만에 처음 듣는 단어. 은지는 서류를 펼쳤다. 이혼 합의서. 제1조 위자료 5천만 원은 을하는지에게 지급한다. 제2조 부동산 서울시 559 5호동 APT는 갓김 민수가 단독 소유한다. 제3조 쌍방은 본 합의 이후 상호 간섭하지 않는다. 마지막 줄에 서명란이 있었다. 갓김 민수인. 을 아는지인. 민수 이름 옆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은지는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5년 동안 살았던 이 집. 민수와 함께 고른 소파. 시어머니가 사준 식탁. 결혼식 사진이 걸린 벽. 내 것은 하나도 없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구두장을 열고 민수 운동화를 꺼냈다. 그 안에 자동차 키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민수의 차는 평소처럼 제자리에 서 있었다. 은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열었다. 있다. 작은 검은색 기기. USB 크기만 한 장치가 대시보드 안쪽에 부착되어 있었다. 은지는 그걸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보이스 리코더 오토 액티베이션. 도청 장치. 은지는 장치를 손에 쥔 채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다. 거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켜고 장치를 연결했다.
파일이 주르륵 뜬다. 은지는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차 안에 대화가 흘러나왔다. 여자 목소리. 오빠, 오늘 어디 가요? 민수 그냥 드라이브나 할까? 여자 좋아요. 근데 오빠 부인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민수 괜찮아. 은지는 아무것도 몰라. 은지는 재생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엔 10월 18일 것. 시어머니 목소리. 민수야, 그 여자 아직도 만나니? 민수 엄마 어떻게 알았어? 시어머니 내가 다 안다. 네 차에 달아놨거든. 민수 뭐? 도청 장치를? 시어머니 너 혼자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안 되더라. 엄마가 정리해줄게. 은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시어머니가 도청 장치를 달았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카페에서 했던 말도 이혼 서류도 모두 이미 계획된 수순이었다. 은지는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집 같은 날 저녁. 박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선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다.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 현 소유자 김민수. 이전 대상 박영숙. 서류 밑에 민수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다. 민수야,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옆에 앉은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지난주? 기억 안 나? 엄마가 급하다길래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박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접었다. 잘했어. 이제 이 집은 엄마 명의야. 은지가 나중에 뭐라 해도 소용없어. 엄마, 근데 은지는 정말 이혼할까? 할 수밖에 없지. 만약에 안 하면? 박영숙은 민수를 빤히 쳐다봤다. 그럼 네가 직접 쫓아내. 엄마, 못하겠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박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한 컵 따랐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야?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여자였다. 28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 박영숙은 표정을 굳혔다. 최지은. 그녀는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지은은 조금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어머님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할 얘기 없어. 돌아가. 300만 원으론 부족해요. 박영숙은 미간을 찔렀다. 뭐? 그때 받은 돈 다 썼어요. 생활비로.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지은은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전 진실만 원해요. 박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는 걸 알아챘다. 진실? 무슨 진실? 민수 오빠랑 저 계속 만날 거예요. 어머님이 뭐라 하셔도. 뭐? 아니면 돈을 더 주세요. 1000만 원. 박영숙은 비웃었다. 네가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화면을 박영숙에게 보여줬다. 사진이었다. 모텔 602호 앞에서 박영숙이 봉투를 건네는 장면. 이거 민수 오빠 부인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박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1000만 원. 일주일 안에 주세요. 지은은 돌아섰다. 박영숙은 문 앞에 서서 지은의 뒷모습을 노려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다 우리 집안 생각해서 하는 일이야. 은지의 집 밤 11시. 민수는 늦게 집에 들어왔다. 은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직 안 잤어? 네. 민수는 구두를 벗으며 은지를 힐끗 봤다. 이혼 서류 봤지? 네. 미안해. 괜찮아요. 민수는 은지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평소 같으면 울거나 따지거나 뭐라도 했을 텐데. 은지야 너. 민수 씨. 은지가 먼저 말을 끊었다. 차에 달린 거 아세요? 차? 도청 장치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어떻게? 어머님이 다신 거 맞죠? 저도 들었어요. 파일 전부.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은지야, 그건 내가 잘못했어요. 응?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눈치를 못 챘네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시어머니가 도청까지 하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은지야, 이혼 서류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엄마, 은지가 도청 파일 알아. 뭐? 어떻게? 이거 경찰 가면. 입 닥쳐.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영숙은 아들의 외도를 정리했지만 외도 상대는 협박자가 되었다. 며느리는 도청 파일을 확보했다. 그리고 아들은 여전히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였다. 도청 파일을 확보한 며느리와 협박당하는 시어머니. 그러나 박영숙에게 위기는 기회였다. 그녀는 이제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 준비를 했다. 병원 신경과 3일 후 오전. 어머님,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물었다. 박영숙은 멍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여기가 어디니? 엄마, 병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병원? 내가 왜 병원에? 의사는 펠라이트로 박영숙의 동공을 확인했다. 보호자분, 최근에 기억력 저하 증상 보이셨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며칠 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오늘 아침엔 집 주소도 잊으셨어요. 연세가 62이요. 의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했다. 일단 MRI 촬영하고 인지 기능 검사 받으시죠. 초기 치매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치매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영숙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민수야, 엄마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엄마. 검사만 받으면 돼요. 박영숙은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니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진료실 밖 복도. 민수는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박영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기 괜찮았어.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는 아까와 달리 또렷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손에 든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엄마, 지금 뭐? 다음 주에 MRI 예약 잡았어. 그때도 똑같이 해. 기억 못하는 척. 엄마, 이거 괜찮은 거야? 박영숙은 민수의 어깨를 탁 쳤다.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일이야. 은지가 도청 파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엄마가 치매 진단받으면 아픈 노인이 한 일이 돼. 법적으로도 책임 능력 없는 거지.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근데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가 외도만 안 했어도 이럴 일 없었어. 엄마가 시켜서 한 거잖아. 넌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그럼 이번에도 엄마 말 들어. 박영숙은 민수를 두고 먼저 걸어갔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은지의 집 같은 날 오후. 은지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도장은 아직 찍지 않았다. 대신 USB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민수였다. 은지는 문을 열었다. 왜 왔어요? 은지야, 엄마가 치매래. 뭐? 민수는 거실로 들어서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의사가 초기 치매 의심된대. MRI도 찍어야 하고. 은지는 민수를 내려다봤다. 그래서요? 은지야, 엄마 상태가 안 좋아.
이혼 얘기도 도청 장치도 아마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 민수 씨. 은지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이 치매라는 진단서 있어요. 아직은 아닌데 다음 주에 MRI. 그럼 확정도 안 된 거잖아요. 은지야, 근데 증상이 확실해. 아까도 병원에서 날 못 알아봤어. 은지는 비웃었다. 못 알아본 척이겠죠. 뭐? 어머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 아니잖아요. 5년 동안 봤는데 제가 몰라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지야, 너 지금 아픈 사람을 의심하는 거야. 아픈 사람이 맞으면 의심 안 하죠. 은지야.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치매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은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민수 씨는 뭘 알아요? 어머님이 제게 뭐라고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엄마는 널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은지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게 저를 위한 거예요. 5천만 원 쥐어주고 쫓아내는 게. 은지야. 아니면 이거요. 은지는 USB를 꺼내 민수 앞에 던졌다. 도청 파일이요. 어머님이 민수 씨 차에 단 거. 저를 위해서 남편 감시한 거예요. 민수는 USB를 내려다봤다. 은지야, 그건 됐어요. 은지는 돌아섰다. 어머님 치매 진단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그 전까진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어요. 은지야. 민수가 은지의 팔을 잡았다. 너 지금 엄마 아프다는데 그걸 의심하는 거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은지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다. 민수 씨야말로 바람 피우고 어머니 뒤에 숨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지는 방문을 닫았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USB를 주워들었다. 동네 카페. 이틀 후 박영숙은 교회 권사 모임에 나왔다. 5명의 중년 여성들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한 여자가 물었다. 박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서. 무슨 일이세요? 병원 갔더니 치매 검사 받으래요. 여자들이 웅성거렸다. 어머, 치매요? 권사님 나이가 아직 젊으신데. 박영숙은 눈시울을 붉혔다.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줘서 그런가 봐요. 며느리가요? 네. 요즘 집안일도 안 하고 저한텐 대들고 아픈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까지 질러요. 여자들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며느리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효도가 뭔지도 몰라요. 박영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제가 이렇게 아픈데 며느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어요. 돈을 더 달라고. 어머, 돈을? 5천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적다고 우기네요. 여자들은 혀를 찼다. 권사님, 그런 며느리는 법적으로 내쫓으셔야죠. 그러게요. 아픈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학대 아니에요.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다 집안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여자들은 박영숙의 손을 잡았다. 권사님은 정말 대인이세요. 그 며느리가 정신 차려야 할 텐데.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은지가 들어섰다. 여자들과 박영숙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은지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박영숙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저 사람 누구예요? 권사들이 수군거렸다. 권사님, 며느리 아니세요? 며느리? 내가 며느리가 있나?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연기야. 분명 연기야. 그러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은지는 커피를 받아들고 카페를 나갔다. 박영숙은 은지가 사라진 후 다시 또렷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아, 맞다. 우리 며느리네. 깜빡했네. 권사님, 괜찮으세요? 네,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요즘 이래요. 여자들은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은지의 집 밤 10시. 은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엔 도청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이 중에 치매가 연기라는 증거가 있을까?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다. 대부분 민수와 외도 상대의 대화였다. 혹은 시어머니와 민수의 대화. 그러나 결정적인 건 없었다. 은지는 계속 파일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병원 가기 하루 전 날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 민수야, 내일 병원 가면 기억 못하는 척해. 민수 엄마, 이거 괜찮은 거야? 시어머니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은지가 도청 파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엄마가 치매 진단받으면 아픈 노인이 한 일이 돼. 은지는 재생을 멈췄다. 있다. 증거가 있었다. 은지는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고 이어폰을 꽂아 다시 한번 재생했다. 시어머니 법적으로도 책임 능력 없는 거지. 그럼 은지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은지는 이어폰을 뺐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어머님 댁으로 갑니다. 이혼 서류 가져갈게요. 답장은 곧바로 왔다. 도장 찍은 거야? 은지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USB를 가방에 넣었다. 시어머니 집 다음 날 오전. 은지는 시어머니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수가 문을 열었다. 왔어? 네. 은지는 거실로 들어섰다. 박영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은지를 보자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세요? 민수가 다가갔다. 엄마 은지예요. 며느리. 며느리? 아 그래 며느리. 이름이 뭐였더라? 은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 이거 가져왔어요. 박영숙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요. 어머님이 주신 거. 내가? 언제? 은지는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박영숙은 서류를 펼쳤다. 아, 맞다. 이혼. 민수야, 내가 이혼하니? 엄마 아니에요. 은지랑 제가. 그럼 내가 시킨 거야? 박영숙은 은지를 바라봤다. 얘야, 미안한데 나 요즘 머리가 안 좋아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은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그럼 이거 들어보세요. 그게 뭔데? 어머님 목소리 녹음된 거요. 은지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파일을 재생했다. 시어머니 민수야, 내일 병원 가면 기억 못하는 척해. 박영숙의 표정이 굳었다. 시어머니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은지가 도청 파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엄마가 치매 진단받으면.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파일이 끝났다. 은지는 노트북을 닫았다. 어머님, 치매 아니시죠? 박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또렷해졌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사실. 박영숙은 비웃었다. 네가 그 파일 가지고 어디 가려고? 경찰? 네. 그래 가봐. 근데 그게 증거가 될까? 난 치매 환자야. 다음 주면 진단서 나와. 그럼 그 녹음 파일도 환자가 한 헛소리가 되는 거지. 은지는 주먹을 쥐었다. 박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지야, 네가 나한테 이기려면 아직 멀었어.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조용히 나가. 싫어요. 뭐? 저 안 나가요. 이 집안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 박영숙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미 명예 이전 끝났어. 민수 도장 다 받았지. 은지는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은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알겠어요. 도장 찍을 거야. 은지는 서류를 찢었다. 아니요. 박영숙의 눈이 커졌다. 뭐?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할 거예요. 이혼도 안 하고 집도 안 나가요. 네가 감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지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다. 그러나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제가 너무 착하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만만하게 본 거죠. 은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은지야. 박영숙이 소리쳤다. 너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 은지는 문을 열었다. 괜찮아요. 제가 다시 들어올 때는 어머님이 나가실 때니까. 문이 닫혔다. 박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은지의 차 안방. 은지는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연락처를 뒤져 한 번호를 찾았다. 최지은.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은 씨죠? 저 김민수 부인이에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요? 내일 오전 10시. 시청 앞 카페. 왜요? 은지는 차창 밖을 바라봤다. 진실을 원하신다면서요? 박영숙은 치매 연기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며느리를 아픈 노인을 괴롭히는 악녀로 만들었다. 그러나 은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적의 적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시청 앞 카페, 다음 날 오전 10시. 최지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은지가 들어서자 지은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앉으세요. 은지는 지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얘기 하려고 부른 거예요? 민수 씨랑 언제부터 만났어요? 6개월쯤요. 어디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제가 일하는 곳에 손님으로 왔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은 씨도 알겠네요. 민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은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비겁한 사람이요. 맞아요. 은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으셨죠? 시어머니한테.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어떻게 알았어요? 도청 파일에 다 들어있어요. 시어머니가 지은 씨한테 300만 원 줬다는 것도.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받았어요. 그리고 더 요구했죠. 1000만 원. 은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은 씨, 진실을 원한다면서요. 지은은 은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부인은 뭘 원해요? 복수요. 복수? 시어머니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은 씨도 시어머니한테 당했잖아요. 돈 받고 입 닥치라고. 맞아요. 그럼 같이 해요. 지은은 비웃었다. 부인, 지금 왜도 상대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그래요. 은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제 편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은 어머니 편이고 동네 사람들은 다 속았고. 그래서 적의 필요해요. 지은은 팔짱을 꼈다. 만약에 제가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지은 씨한테 준 돈, 그거 녹음 파일 있어요. 경찰 가면 증거가 돼요. 협박이에요. 아니요. 거래예요. 은지는 다른 봉투를 꺼냈다. 여기 500만 원 있어요. 제가 가진 전부예요. 지은 씨가 원하는 건 돈이죠. 시어머니가 1000만 원 줄 것 같아요. 지은은 은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부인 변했네요. 사람은 다 변해요. 배신당하면. 은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받고 저 도와주세요. 시어머니 앞에서 증언만 해주면 돼요. 무슨 증언? 치매가 연기라는 거요. 지은은 봉투를 내려다봤다. 어떻게 증명해요? 지은 씨가 며칠 전에 시어머니 집 갔죠? 돈 더 달라고. 어떻게?
그것도 도청 파일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완벽하게 멀쩡했어요. 기억도 또렷하고 협박도 제대로 받았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할머니 치매 아니에요. 완전 정상이었어요. 그럼 증언해주세요. 지은은 잠시 고민하다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좋아요. 근데 부인. 네. 이거 끝나면 부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은지는 차갑게 웃었다. 이혼하고 제목 챙겨서 나갈 거예요. 5천만 원? 그것보다 훨씬 많이. 지은은 은지의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 진짜 변했네. 시어머니 집 같은 날 오후 2시. 박영숙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엔 여러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유언장. 민수가 서재 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 그래. 민수는 들어와 서류를 내려다봤다. 엄마, 이거 다 뭐야? 정리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진짜 치매 걸리면 네가 알아야 할 것들. 엄마. 박영숙은 유언장을 집어들었다. 이거 봐. 유언장. 유언장. 응.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이 너한테 가게 해놨어. 민수는 유언장을 받아들었다. 유언자 박영숙은 본인의 모든 재산을 아들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다. 엄마, 이거 언제 쓴 거야? 지난주. 공증도 받았어. 근데 왜 갑자기? 박영숙은 민수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야, 은지가 뭘 어떻게 하든 이 집안 재산은 네 거야. 알겠지? 응. 근데 말이야. 박영숙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거야. 증여 계약서. 민수는 서류를 펼쳤다. 증여? 응, 부동산이랑 예금 절반을 지금 당장 네 이름으로 넘기는 거야.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박영숙은 펜을 민수 손에 쥐어줬다. 은지가 재산 분할 청구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는 거야. 내 명이면 은지가 손 못 대. 근데 이거 합법이야? 물론이지. 엄마가 아들한테 증여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엄마, 은지가 알면 어때? 법적으론 문제 없어. 민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다. 박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다. 잘했어. 이제 남은 건 은지 쫓아내는 것만 남았어. 엄마, 근데 은지가 안 나간다고 했잖아. 걱정 마. 엄마가 방법이 있어. 박영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이번 주 안에 치매 진단서 받을 거야. 그럼 은지가 가진 녹음 파일도 증거 능력 없어져. 그 다음엔 보호자인 네가 은지를 집에서 내쫓는 거지. 어머니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못 있게 한다고. 민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게 될까? 될 수밖에 없어.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넌 그냥 엄마 말대로만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의 집, 저녁 7시. 은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엔 도청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하나씩 재생하며 중요한 부분을 메모했다. 시어머니의 치매 연기 지시 11월 7일. 외도 상대에게 돈 건넨 장면 11월 4일. 명예 이전 계획대화 10월 25일. 이혼 강요 11월 5일. 이 정도면 충분해. 은지는 USB에 선별한 파일만 따로 복사했다. 그리고 원본은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최지은이었다. 부인, 저예요. 네, 지은씨.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증언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증인이 저 하나뿐이잖아요. 그 할머니가 지은이 거짓말한다고 하면 끝이에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요? 증거를 더 만들어야 해요. 확실한 거.
어떡해요? 그 할머니 한 번 더 만나게 해주세요. 왜요? 녹음할 거예요. 제가 직접. 할머니가 멀쩡하다는 증거를. 은지는 잠시 생각했다. 위험하지 않아요? 부인도 위험 감수했잖아요. 저도 할게요. 은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지은 씨. 감사는 나중에 해요. 성공하면.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야. 병원 MRI실 이틀 후. 박영숙은 MRI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기사가 말했다.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영숙은 눈을 감았다. 곧 끝나. 30분 후 검사가 끝났다. 민수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근데 민수야. 박영숙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요, 엄마. 병원? 왜?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 나오자 박영숙은 다시 또렷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연기 어땠어? 엄마 주변에 사람 많았어. 그래야지. 증인 많을수록 좋아. 박영숙은 민수에게 속삭였다. 다음 주면 결과 나와. 그럼 진단서 받고 은지 쫓아내면 돼. 엄마, 근데 은지가 계속 버티면? 버티지 못해. 왜요? 박영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증여 계약서 등기 끝났어. 이제 집 절반은 네 거야. 은지가 재산 분할 청구해도 네 명의는 손 못 대. 그리고 나머지 절반. 박영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유언장 있잖아. 내가 죽으면 전부 네 거.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은지 같은 애한테 우리 재산 한 푼도 안 줘.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은지였다. 박영숙과 민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은지는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어머님,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박영숙은 서류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은지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저도 검사 받으러 왔어요. 무슨 검사? 은지는 손에 든 서류를 보여줬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서. 정신과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박영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갑자기 왜? 어머니 때문이에요. 은지는 환하게 웃었다. 시어머니한테 이혼 강요받고 집에서 쫓겨날 뻔하고 제 정신으로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은지야, 무슨 소리.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 써주신대요. 가정 내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장애라고. 박영숙은 주먹을 쥐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따라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 진단서, 저는 학대 진단서. 공평하죠? 은지는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 씨, 나중에 법정에서 봐요. 그리고 돌아섰다. 박영숙은 은지의 뒷모습을 노려봤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저거 괜찮은 거야? 입 닥쳐. 박영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지의 차 안 30분 후. 은지는 병원 주차장에서 시동을 끄고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최지은이었다. 부인 성공했어요. 진짜요? 네. 녹음 파일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파일이 도착했다. 은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했다. 최지은 어머님, 돈 준비됐어요. 박영숙 1,000만 원이라고. 네가 미쳤어. 최지은, 그럼 경찰서 갈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돈 줬다고. 박영숙, 증거 있어. 최지은, 녹음 있어요. 박영숙, 그래. 근데 난 치매야. 기억 안 나. 법정 가도 난 책임 없어. 최지은, 진짜 치매예요. 박영숙, 아니지. 연기야.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짓이야.
근데 누가 믿겠어. 진단서 나오면 다 끝이야. 은지는 재생을 멈췄다. 완벽해. 그녀는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다. 두 개의 USB. 하나엔 도청 파일, 하나엔 최지은의 녹음. 은지는 USB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나 변했네. 예전의 은지는 없었다.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참던 은지. 이제 그녀는 차갑게 계산하고 반격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은지는 시동을 걸었다. 핸드폰에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변호사 사무실, 월요일 오전 10시. 은지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는 50대 여성이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 아는지 씨 가져오신 자료 다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화면엔 도청 파일 목록이 떠 있었다. 일단 이 도청 파일들 불법 증거 수집이긴 합니다만. 그럼 못 쓰는 건가요? 아니요. 시어머니가 직접 설치한 장치니까 은지 씨가 사용하는 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불법 감청한 거죠.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펜을 들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 분할. 시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증여한 재산, 이건 이혼 전 재산 은닉으로 무효화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녹음 파일에 은지 쫓아내기 위해 명예 이전한다는 대화가 명확하거든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위자료. 남편의 외도에 시어머니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으니 위자료를 대폭 올릴 수 있어요. 얼마나요? 최소 2억. 재산 규모 보니까 가능합니다. 은지의 눈이 커졌다. 2억이요? 네. 그리고 셋째. 변호사는 화면을 넘겼다. 치매 연기 녹음. 이건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형사고소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받아서 법적 책임 회피하려 한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은지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어머님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고 나이 많으면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지만 전과 기록은 남죠. 은지는 잠시 생각했다. 선생님, 저는 어머님을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아요. 그럼요? 그냥 제가 당한 만큼만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저한테 손 못 대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형사 고소는 카드로 남겨두고 민사로만 가는 게 좋겠네요. 네. 일단 내일 가족 조정 신청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위원 입회하에 증거 공개하고 합의 시도하는 거예요. 가족 조정이요? 네. 시어머니, 남편 다 불러서 증거 보여주고 합의 조건 제시하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합의 안 되면 본격적으로 소송 들어가고요. 은지는 USB를 가방에 넣었다. 선생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은지 씨, 증거가 이렇게 완벽한 케이스는 처음 봐요. 100% 이깁니다. 은지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다. 가정법원 조정실, 일주일 후. 네모난 테이블. 한쪽엔 은지와 변호사. 반대편엔 박영숙, 민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중간엔 조정위원 2명.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다. 오늘은 김민수, 안은지 부부의 이혼 및 재산 분할 건에 대한 조정 기일입니다. 양측 모두 준비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은지의 변호사가 USB를 건넸다. 신청인 측에서 제출할 증거입니다. 조정위원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피신청인 박영숙 씨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 장치에서 추출한 녹음 파일입니다. 총 47개 파일 중 핵심 6개를 선별했습니다.
박영숙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불법 도청이면 증거 능력이 박영숙 씨가 직접 설치한 장치입니다. 안은지 씨는 피해자죠.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됐다. 박영숙 민수야, 은지 이혼시키려면 재산부터 빼야 돼. 민수 엄마 그게 되겠어? 박영숙 증여 계약 쓰면 돼. 은지가 눈치채기 전에 조정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두 번째 파일. 박영숙 민수야, 내일 병원 가면 기억 못하는 척해. 민수 엄마 이거 괜찮은 거야? 박영숙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은지가 도청 파일 가지고 있잖아. 근데 엄마가 치매 진단받으면 아픈 노인이 한 일이 돼. 박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 번째 파일. 박영숙 치매 연기야.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짓이야. 근데 누가 믿겠어? 진단서 나오면 다 끝이야. 조정위원이 재생을 멈췄다. 박영숙 씨, 이 내용 사실입니까? 박영숙은 입술을 떨었다. 저는 박영숙 씨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박영숙의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네, 여기 진단서 있습니다. 초기 치매로. 은지의 변호사가 다른 USB를 꺼냈다. 추가 증거입니다. 네 번째 파일이 재생됐다. 최지은과 박영숙의 대화였다. 최지은 진짜 치매예요. 박영숙 아니지. 연기야.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짓이야. 조정위원이 박영숙을 노려봤다. 박영숙 씨 설명해 주시죠. 박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기억 안 나세요? 이 녹음에선 멀쩡하게 대화하시던데요. 그건 그때는 정신이 좀 맑았고. 은지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위원님, 추가로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이요? 네. 녹음 파일 속 외에도 상대 최지은 씨가 직접 증언하러 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최지은이 들어왔다. 민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은아,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지은에게 물었다. 증인, 박영숙 씨와 만난 적 있습니까? 네. 2번 만났습니다. 박영숙 씨가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머리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은은 박영숙을 똑바로 쳐다봤다. 첫 번째 만났을 때 박영숙 씨는 제게 300만 원 주면서 입 닥치라고 했어요. 제가 민수 씨랑 외도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받아 적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돈 더 달라고 협박했어요. 그때 박영숙 씨는 난 치매라서 법적 책임 없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죠. 박영숙은 주먹을 쥐었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지은이 비웃었다. 전 진실만 원해요. 박영숙 씨가 처음에 제게 했던 말이죠.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나가보세요. 지은은 나가며 은지에게 눈빛을 보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정실 10분 후. 조정위원이 정리했다. 증거를 종합해보면 박영숙 씨는 치매를 연기했고 며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했으며 아들의 외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박영숙의 변호사가 변명했다. 하지만 치매 진단서는 연기한 상태에서 받은 거잖아요. 증거 능력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박영숙을 쳐다봤다. 박영숙 씨, 이 상태로 소송 가면 형사 고소도 들어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재산 은닉 최소 3년은 구형됩니다. 박영숙은 의자를 붙잡았다. 민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입 닥쳐. 박영숙은 민수의 손을 뿌리쳤다.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다. 신청인 측에서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의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첫째, 이혼 위자료 2억 원. 박영숙이 숨을 들이켰다. 둘째, 재산 분할. 부동산 절반과 예금 절반. 셋째, 증여한 재산 전부 원상복구. 넷째, 박영숙 씨는 아는지 씨에게 접근 금지. 평생. 박영숙은 서류를 집어 던졌다. 말도 안 돼. 2억이라니. 형사 고소 들어가면 재산 다 날리고 감옥 갑니다. 나 치매 환자야. 책임 능력 없어. 은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모두의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다.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5년 동안 어머님 말이라면 뭐든지 들었어요.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참았어요. 은지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늘 그렇게 말했죠. 은지는 박영숙을 똑바로 쳐다봤다. 근데 이젠 아니에요. 뭐?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건 다 들으셨죠? 은지는 조정 씨를 가리켰다. 조정위원님들도 변호사님들도 증인도 다 들었어요. 누가 진짜 잘못했는지. 박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지는 계속 말했다. 어머님은 늘 말했죠. 다 집안 생각해서라고. 근데 진짜는 뭐였어요? 어머님 욕심이었잖아요. 재산, 돈, 권력. 은지야, 넌 가족을 지킨다면서 가장 먼저 가족을 부쉈던 건 어머님이에요. 은지는 합의서를 가리켰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하세요. 합의할 건지 법정에서 싸울 건지. 은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저는 어떤 쪽이든 상관없어요. 이미 증거는 다 있으니까. 은지는 조정실을 나갔다. 박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수가 다가갔다. 엄마, 우리 어떡해? 박영숙은 민수를 밀쳤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네가 늘 하던 말이지. 이것도 엄마 탓이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교회 일요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권사 모임에 나온 여자들이 수군거렸다. 들었어요. 박 권사님이 치매 연기했대요. 진짜요? 어떻게 알았어요? 며느리가 증거 가지고 법원 갔대요. 녹음 파일이랑 증인까지. 어머, 그럼 그때 우리한테 했던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네요? 그러게요. 며느리가 나쁜 줄 알았는데. 박영숙이 교회 현관에 나타났다. 여자들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박영숙은 평소처럼 웃으며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권사님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여자가 가방을 챙겼다. 저 먼저 갈게요. 저도요. 여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박영숙은 홀로 남았다. 목사가 다가왔다. 박 권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갔다. 목사는 한숨을 쉬었다. 권사님, 요즘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돌아요. 목사님, 그건 며느리분이랑 법정 싸움 하신다면서요? 목사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권사님. 목사는 박영숙을 쳐다봤다. 교회는 진실의 공동체입니다. 거짓말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권사직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박영숙의 눈이 흔들렸다. 목사님, 제발 생각해보세요.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박영숙은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치매 연기했대요. 며느리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돈 욕심 때문이래요. 박영숙은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핸들을 붙잡고 소리쳤다. 다 집안 생각해서 한 건데.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은지의 집 같은 날 저녁. 은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은지 씨, 저예요. 네, 선생님. 박영숙 측에서 연락 왔어요. 합의하겠대요. 네. 조건 전부 수용한대요. 은지는 눈을 감았다. 정말요? 2억 위자료, 재산 분할,
증여 원상복구다요. 일주일도 안 걸렸네요. 은지 씨 이겼어요. 은지는 핸드폰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은지는 거실을 둘러봤다. 이제 곧 떠날 집. 그러나 아쉽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책, 사진. 5년의 흔적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결혼 반지. 은지는 반지를 꺼내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졌다. 시어머니 집 밤 11시. 박영숙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주변엔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합의서, 재산 이전 서류, 유언장. 전부 의미 없어진 종이들. 민수가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아? 박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우리 그냥 은지 조건대로 하자. 더 싸우면 우리만 손해야. 입 닥쳐. 엄마, 네가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라고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박영숙은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2억. 재산 절반. 다 내줘야 돼. 근데 알아. 더 웃긴 게 뭔지? 박영숙은 비웃었다. 은지가 형사고소만 안 한 거야. 나 감옥 안 보낸 거지. 그럼 다행 아니야? 다행? 박영숙은 민수를 노려봤다. 그게 더 치욕이야.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냥 상대도 안 되는 거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영숙은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다 집안 생각해서 한 건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니었다. 박영숙은 마지막까지 발악했고 그 발악은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더 깊게 팠다. 은행 합의 일주일 후 오전. 은지와 변호사는 은행 VIP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박영숙과 민수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행원이 서류를 펼쳤다. 재산 분할 집행입니다. 박영숙 씨명의 예금 4억 중 2억을 아는지 씨명의로 이체하겠습니다. 박영숙은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바라봤다. 박영숙 씨 확인 도장 찍어주세요. 박영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가 어머니를 건드렸다. 엄마, 도장 찍어야지. 너나 찍어. 엄마. 은지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박영숙 씨 합의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이행 안 하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박영숙은 비웃었다. 강제 집행? 해봐. 내가 돈 다 빼버리면 어쩔 건데. 그럼 형사고소 바로 들어갑니다. 재산 은닉으로. 박영숙은 주먹을 쥐었다. 행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빨리 처리하셔야 하는데요. 다음 순번 대기 중이세요. 박영숙은 도장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류에 3개 내리찍었다. 퍽! 도장이 책상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다. 됐어. 행원은 서류를 확인했다. 네, 처리하겠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잠시 후 행원이 말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은지는 핸드폰으로 잔액을 확인했다. 2억 원이 들어와 있었다. 5년 만에 처음 생긴 자기 돈.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박영숙을 쳐다봤다. 박영숙도 은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만족해?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요. 박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같은 년이 감히. 어머님. 은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욕설은 녹음되고 있어요. 계속하시면 명예훼손 추가됩니다. 박영숙은 입을 다물었다. 은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다음은 부동산 명예 이전이에요. 내일 오전 10시 등기소에서 봬요. 은지는 VIP실을 나갔다. 박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수가 물을 건넸다.
엄마, 물 좀 마셔. 박영숙은 물잔을 쳐냈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네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엄마, 나보고 어쩌라고. 닥쳐.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박영숙은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갔다. 시어머니 집 같은 날 밤 10시. 박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엔 부동산 중개 사이트. 금매 서울 559 APT 6억. 자기 집이었다. 민수가 옆에 앉았다. 엄마, 집 팔 거야? 당연하지. 은지한테 절반 넘겨주느니 차라리 팔아서 현금 챙기는 게 낫지. 근데 엄마 합의 조건이 부동산 절반 명의 이전이잖아.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일 등기 전에 파는 거야. 엄마. 민수는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그럼 합의 위반이야. 은지가 또 고소하면 어떡해. 그럼 어쩌라고. 박영숙은 소리쳤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전현한테 반이나 줘. 절대 안 돼. 엄마, 그래도 이미 합의했잖아. 합의고 뭐고 난 한 푼도 더 안 줘. 박영숙은 핸드폰을 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금매로 올린 집 있죠? 내일 당장 계약할 사람 있어요. 아, 네. 한 분 계시긴 한데. 조금 깎아줄게. 5억 5천에 내놔요. 내일 오전까지 계약 끝내야 해요. 그럼 너무 싸게. 상관없어요. 빨리 처리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머리를 감쌌다. 엄마, 미쳤어. 6억짜리를 5억 5천에 5천만 원 날리는 거야. 은지한테 3억 주느니 5천만 원 손해보는 게 낫지. 엄마, 다 집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영숙은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일 집을 팔기 위한 준비였다. 등기소 앞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은지는 변호사와 함께 등기소 앞에 서 있었다. 박영숙 씨 쪽에서 연락 없어요? 아직이요. 이상하네요. 10시 약속인데. 그때 은지 핸드폰이 울렸다. 박영숙의 변호사였다. 아는지 씨, 최 변호사입니다. 네, 선생님. 죄송한데요. 오늘 등기 이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박영숙 씨가 어젯밤에 집을 매매 계약해버렸어요. 은지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뭐라고요? 금매로 5억 5천에 팔았습니다. 지금 등기 넘어가는 중이에요. 은지의 변호사가 핸드폰을 빼앗았다. 최 변호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합의 위반 아닙니까? 저도 어젯밤에 알았어요. 박영숙 씨가 제 말을 안 듣고. 지금 당장 중단시키세요. 이미 계약금 들어갔습니다. 중단하면 위약금이. 위약금은 박영숙 씨가 물면 되잖아요. 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의뢰인 통제가 안 돼요. 전화가 끊겼다. 은지의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은지 씨, 이거 악의적인 재산 처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매매 무효 소송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 걸려요. 그 사이에 등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은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인, 지은 씨,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부동산 중개소 30분 후. 박영숙은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집을 사려는 사람 50대 남자. 중개사가 서류를 펼쳤다. 자, 그럼 잔금 치르시고 등기 넘기면 됩니다. 남자가 통장을 꺼냈다. 5억 5천 맞죠? 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최지은이 들어섰다. 잠깐만요. 박영숙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네가 여긴 왜? 지은은 중개사에게 말했다. 이 집 거래 불법입니다. 지금 법원 가처분 신청 들어가 있어요. 뭐?
중개사가 당황했다. 무슨 소리예요? 지은은 핸드폰을 보여줬다. 화면엔 법원 전자문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이 집 소유자 박영숙 씨가 합의 위반으로 재산 은닉 중입니다. 거래하시면 매수자도 공범됩니다.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이게? 사기야? 아니에요.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박영숙이 소리쳤다.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다. 법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전화하면 나와요. 중개사는 급하게 법원에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중개사 얼굴이 굳었다. 박영숙 씨 이거 진짜네요. 가처분 신청 어제 저녁에 접수됐어요. 남자는 통장을 집어넣었다. 나 안 삽니다. 무슨 집을 이런 식으로 팔아요? 아니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면 됐어요. 남자는 사무실을 나갔다. 박영숙은 주저앉았다. 중개사가 박영숙을 노려봤다. 박영숙 씨, 이거 뭡니까? 법적 문제 있는 집을 왜 금매로 내놨어요? 저는 몰랐어요. 계약금 받은 거 있죠? 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위약금까지. 위약금이요? 네. 계약서에 있잖아요. 판매자 규칙으로 파기되면 계약금의 2배 배상. 박영숙은 계약서를 펼쳤다. 계약금 5천만 원. 위약금 1억. 1억이요? 네. 내일까지 입금 안 하시면 소송 들어갑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챙겨 나갔다. 사무실엔 박영숙과 지은만 남았다. 박영숙은 지은을 쳐다봤다. 네가 어떻게? 은지 씨가 부탁했어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너 같은 년이 끼어들 일 아니야. 지은은 비웃었다. 박영숙 씨, 이제 그 말 통하지 않아요. 어머님 혼자만의 집안이 아니거든요. 지은은 문을 열고 나갔다. 박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법원 일주일 후, 박영숙은 법정에 섰다. 판사 앞, 은지와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다. 박영숙 씨, 합의 이행 중 부동산을 불법 처분하려 한 건 맞습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박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났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판사는 은지를 쳐다봤다. 신청인 측 의견 있습니까? 은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박영숙 씨는 합의를 위반했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추가 제재를 요청합니다. 얼마를 요구합니까? 위약금 1억,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1억 5천?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박영숙은 아는지에게 1억 5천만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또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즉시 이행하라. 망치가 내려졌다. 퍽! 박영숙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민수가 부축했다. 엄마, 나. 박영숙은 민수를 밀쳤다.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은지와 마주쳤다. 박영숙은 은지 앞을 막아섰다. 은지야, 비켜주세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은지는 박영숙을 내려다봤다. 어머님, 5년 동안 제가 그 말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일 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한 번도 제 말 안 들으셨잖아요. 은지는 박영숙을 지나쳤다. 이제 어머님이 그 말할 차례예요. 박영숙은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민수가 어머니를 일으켰다. 엄마 일어나. 사람들 다 쳐다봐.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박영숙은 중얼거렸다. 다 내가 시킨 거야 내가. 그녀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 보이는 무너짐이었다. 시어머니 집 한 달 후, 박영숙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다. 소파, 식탁, TV.
하나씩 사라졌다. 부동산 명의 절반은 은지에게 넘어갔고 박영숙은 집을 나가야 했다. 민수는 현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엄마, 이제 어디가? 원룸 알아봤어.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엄마가 원룸을? 달리 방법이 있어. 박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 짐작은 여행 가방 하나. 그게 62년 인생의 전부였다. 민수야. 응? 너라도 잘 살아.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라는 말 이제 그만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박영숙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다. 20년 살았던 집. 이제 절반은 며느리 것. 다 집안 생각해서 한 건데.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은지의 새집 같은 날 저녁. 은지는 새로 산 오피스텔에서 짐을 풀고 있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 전부 자기 돈으로 산 것.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은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1억 2천만 원. 위자료 2억에서 오피스텔 보증금 5천, 생활비 정리하고 남은 돈. 은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5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할 줄 알았다.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사랑은 거짓이었고 가족은 적이었다. 은지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2개의 USB. 모든 증거가 담긴 것. 이제 필요 없겠지. 은지는 USB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다.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보관하자. 그녀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거울을 봤다. 5년 전에 은지는 없었다. 항상 고개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던 은지. 이제 그녀는 똑바로 서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은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수고했어. 박영숙은 모든 걸 잃고 원룸으로 쫓겨났다. 재산도 명예도 아들조차 그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다. 다 집안 생각해서라던 그 말은 결국 집안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 주문이었다. 반면 안은지는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서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삶을. 6개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달라졌다. 그러나 어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어떤 배움은 평생 남았다. 은지의 오피스텔 6개월 후 봄. 은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엔 온라인 강의 자료. 이혼 여성을 위한 재무 설계 기초 과정. 은지는 수강 신청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달력을 확인했다. 오늘은 이혼 확정 판결 6개월째 되는 날. 공식적으로 안은지로 돌아온 날. 핸드폰이 울렸다. 최지은이었다. 부인 아니 은지 씨. 네, 지은 씨. 오늘 시간 돼요? 커피 한잔 할래요? 좋아요. 어디서? 시청역 그 카페요. 처음 만났던 곳. 알겠어요. 2시에 봐요. 전화를 끊고 은지는 옷장을 열었다. 예전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입던 수수한 옷들. 이젠 자기가 좋아하는 밝은색 옷들로 채워져 있었다. 은지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다가 문득 멈췄다. 나 웃고 있네. 거울 속 자신이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다. 카페 오후 2시. 최지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다. 은지 씨 여기요. 은지가 앉자 지은이 먼저 말했다. 은지 씨 저 취직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네. 작은 회사지만 정규직이에요. 급여도 괜찮고.
잘 됐네요. 지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실 은지 씨한테 감사 인사하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무슨 감사요? 은지 씨가 저한테 500만 원 줬잖아요. 그 돈으로 자격증 땄어요. 전산회계. 와, 대단한데요. 그리고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민수 오빠 차단했어요. 완전히. 사진엔 차단된 연락처 목록. 김민수 차단됨.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은지 씨 덕분이에요. 은지 씨 보면서 배웠어요. 잘못된 관계는 끊어야 한다는 거. 지은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 씨는 어떻게 지내요? 저요? 괜찮아요. 재무 설계 공부도 시작했고 알바도 하나 구했어요. 알바요? 네. 작은 서점인데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은지 씨 완전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그래요?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죄송한데 좀 우울해 보였거든요. 은지는 웃었다. 맞아요. 그때는 진짜 우울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자유로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지은 씨, 우리 이제 친구하면 안 돼요. 친구요? 네. 막 편하게 말 놓고.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좋아, 그럼 편하게 말할게. 은지야. 응, 지은아. 두 사람은 커피잔을 부딪혔다. 민수의 원룸 같은 날 저녁. 민수는 좁은 원룸에 앉아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예전에 넓은 아파트는 없었다. 이혼 후 재산 절반을 은지에게 넘기고 어머니한테 또 일부를 빼앗기고 남은 건 이 초라한 원룸뿐이었다. 회사도 그만뒀다. 이혼 소식이 퍼지면서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어졌다. 민수는 라면을 먹다 말고 핸드폰을 봤다. 연락처엔 어머니 번호. 마지막 통화 3개월 전. 민수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민수야?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힘이 없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살아. 밥은 잘 챙겨 먹어. 응. 근데 민수야, 너는? 나도 그냥 살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응?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라는 말 그만해야 돼. 엄마도 이제 알겠어. 그 말이 널 망쳤다는 거.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돼. 엄마 탓하지 말고. 엄마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다 지나간 일인데. 전화가 끊어질 것 같았다. 민수는 급하게 말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면접 봐. 작은 회사지만. 그래. 잘 됐다. 붙으면 엄마 찾아가도 돼? 응.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라면을 다시 먹었다. 차가워진 라면. 짠맛만 남은 국물. 그러나 민수는 끝까지 다 먹었다. 이제부터라도 내 힘으로 살아야지. 처음으로 스스로 다짐한 말이었다. 박영숙의 원룸 밤 9시. 박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좁은 원룸.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 62년 인생에서 처음 사는 원룸이었다. 옆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벽이 얇아서 모든 소리가 다 들렸다. 박영숙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엔 서울 야경이 아니라 좁은 골목과 가로등 하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박영숙은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뒤졌다. 교회 권사들 번호, 동네 지인들 번호. 전부 자신을 차단했거나 받지 않는 사람들. 박영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첩 하나. 펼쳐보니 젊은 시절 사진들.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 갓 태어난 민수를 안고 있는 사진. 아파트 입주하던 날 사진. 그때는 행복했나? 박영숙은 사진첩을 덮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냥 채우려고만 했던 것 같았다. 돈을 채우고 재산을 채우고 권위를 채우고 정작 중요한 건 채우지 못했다. 사랑, 신뢰, 진짜 가족. 박영숙은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다 집안 생각해서 한 건데. 그러나 이제 그 말엔 힘이 없었다. 변명도 정당화도 되지 않는 말. 그냥 텅 빈 주문. 박영숙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알바를 나가야 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62세에 처음 하는 일. 이게 벌이구나. 박영숙은 그렇게 잠에 들었다. 은지의 서점. 6개월 후 가을. 은지는 서점 카운터에 앉아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조용한 오후. 손님도 별로 없는 시간. 은지는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들을 정리했다. 그때 누군가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였다. 30대 후반쯤.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남자는 서점을 둘러보며 책들을 구경했다. 은지는 카운터로 돌아와 앉았다. 잠시 후 남자가 책 2권을 들고 왔다. 이혼 후 홀로 썩이. 나를 사랑하는 법. 은지는 책을 스캔하며 물었다. 좋은 책 고르셨네요. 네. 요즘 필요해서요. 이혼하셨나 봐요.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티나나요? 아니요. 책 제목 보고 추측했어요. 은지는 책을 포장했다. 저도 이혼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죠? 네, 아직은요. 은지는 책을 건네며 말했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남자는 은지를 쳐다봤다. 좀 괜찮아지셨어요? 은지는 환하게 웃었다. 네. 많이요. 남자는 책을 받아들고 나갔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문이 닫혔다. 은지는 다시 책 정리를 시작했다. 그때 서점 주인 아주머니가 안쪽에서 나왔다. 은지야, 오늘 손님 별로 없네. 네, 한산해요. 그래도 은지 온 뒤로 단골 손님 늘었어. 네가 친절하니까. 감사해요, 사장님. 은지야, 너 정말 밝아졌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좋은 일 있었어? 나쁜 일에서 벗어났다고 해야 하나? 사장님은 웃으며 은지 어깨를 토닥였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고마워요. 은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낙엽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은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삶.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은지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혼 1년 후 봄. 은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변호사. 은지 씨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은지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선생님, 이거 전달 좀 부탁드려요.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다. 수표 한 장. 500만 원. 이건요? 박영숙 씨한테 전해주세요. 왜요? 은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요즘 편의점 알바하신대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도와주시려고요. 아니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끝내려고요. 네. 더 이상 어머님 때문에 제 마음 쓰고 싶지 않아요. 이것만 주고 완전히 끝내려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전달할게요. 감사해요, 선생님. 은지는 카페를 나왔다. 밖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벚꽃이 날리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다. 은지도 그들 사이를 걸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최지은이었다.
은지야, 지금 어디야? 카페 앞이야. 왜? 나 약혼했어. 진짜? 축하해. 응. 회사 동료인데 진짜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봐. 좋아. 언제?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 내가 쏠게. 알았어. 그때 봐. 전화를 끊고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나도 언젠간 또 사랑할 수 있을까? 은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괜찮았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혼자 서 있는 이 순간. 은지는 걸었다. 앞만 보고. 3년 후. 박영숙 65세. 작은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아있다. 손님이 물건을 내밀면 계산을 한다. 1,500원입니다. 예전의 권위는 없다. 그냥 평범한 노인.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가 TV를 본다. 혼자. 김민수 35세. 중소기업 대리로 일한다. 월급은 적지만 자기 돈으로 산다. 가끔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낸다. 재혼은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최지은 31세. 결혼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산다. 회사 격리로 일하며 평범하게 산다. 가끔 은지를 만나 커피를 마신다. 너 요즘 어때? 응, 좋아. 아는 지 32세. 서점을 인수했다. 작지만 자기 가게.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추천하고 조용히 산다. 연애는 아직.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다. 지금이 좋다. 은지는 서점 문을 닫고 불을 껐다. 하루 영업 끝.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지고 있었다. 거리엔 사람들이 퇴근길을 걷고 있었다. 은지도 그들 사이를 걸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다. 저기요. 은지는 뒤를 돌아봤다. 6개월 전 서점에 왔던 그 남자였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오늘은 안 들르셨네요. 아, 퇴근길이라 그냥 지나가다가 근데 저기요. 남자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은지는 남자를 쳐다봤다. 진지한 눈빛. 은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석양 속으로. 박영숙은 평생 집안을 지킨다며 모든 걸 망쳤다. 그러나 진짜 집안을 지키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 사랑과 신뢰였다. 그걸 깨닫기엔 너무 늦었다. 아는지는 5년간 고개를 숙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잘못한 건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족을 지킨다는 말로 가장 먼저 가족을 버린 건 박영숙이었다.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가장 먼저 자신을 찾은 건 아는지였다. 삶은 계속된다. 누군가는 과거에 갇혀 살고 누군가는 미래를 향해 걷는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